폭주족이 자동차를 부수었지만 주인이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 뒤에 펼쳐진 전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천의 좁은 골목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등 뒤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이제 더 도망칠 수 없어. 축구 스타. 백정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그 USB를 넘겨.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겠지? 손흥민은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다. 그 작은 장치 안에는 해운대의 늑대들이 이 지역의 상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넌 이 마을을 너무 오래 괴롭혔어, 정호야. 손흥민이 돌아서며 말했다. 백정호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손흥민을 향해 걸어왔다. 머리를 짧게 깎은 그의 얼굴에 있는 흉터가 가로등 불빛에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그의 뒤로 5명의 오토바이 패거리들이 줄지어 섰다. 내가 월드스타라고 널 두려워할 것 같아? 이곳은 내 축구장이 아니라 내 구역이야. 손흥민은 잠시 멈춰서서 정호를 마주 보았다. 난 그저 이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길 바랄 뿐이야. 정호가 한 발짝 다가왔을 때 갑자기 골목 끝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한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그들을 비추었다. 백정호, 그 자리에 서시오 경찰이요.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흥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렸다. 하지만 3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김도윤이 던진 쇠파이프가 그의 다리를 강타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흥민의 다리를 관통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쓰러졌고 USB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골목길 바닥에 떨어졌다. 정호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경찰과 대치하거나 USB를 집어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대로 항복할 것인가. 그는 USB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골목에서 나타났다. 한지훈, 정호 패거리 중 가장 어린 멤버였다. 형 그만해요, 지훈이 외쳤다. 정호는 놀라 멈춰 섰다.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훈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전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경찰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일주일 전 손흥민은 긴 시즌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남천에 도착했다. 이 조용한 해안, 도시는 그에게 평화로운 휴식처를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첫날 밤, 그는 작은 해산물 식당에서 불고기와 보리차를 주문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빛나는 넌사인과 분주한 시장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6명의 오토바이 패거리가 식당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의 검은 가죽 재킷에는 해운대의 늑대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리더인 백정호는 손흥민의 반짝이는 검은색 SUV를 눈여겨보았다. 여기 뭔가 특별한 손님이 왔네. 정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손흥민의 차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정호는 열쇠를 꺼내 차의 옆면을 긁었고 도윤은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셨다. 다른 패거리는 맥주캔을 앞유리에 던져 금이 가게 했다. 식당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누가 이랬어? 그가 조용하게 물었다. 정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다. 내가 했지. 그게 어때서?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정호의 손목을 붙잡고 열쇠를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그를 뒤로 밀쳤다. 정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도윤과 다른 패거리들이 동시에 공격해왔지만 손흥민은 모두를 상대했다. 그의 운동선수로서의 훈련과 민첩성은 거리의 싸움꾼들을 압도했다. 한 명씩 패거리들은 땅에 쓰러졌다. 오직 지훈만이 공격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존경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공격했지만 손흥민은 쉽게 피하고 그의 셔츠를 붙잡았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 정호는 분노에 차서 침을 뱉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떠났고 나머지 패거리들도 그를 따랐다. 그날 밤 늦게 손흥민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지훈이 다시 나타났다.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이 말했다. 손흥민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럼 왜 아직도 그들과 어울리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이 마을의 모든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받아요. 거부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이 마을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며칠 동안 손흥민은 지훈의 도움으로 해운대의 늑대들의 활동을 비밀리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상인들을 협박하는 모습, 돈을 갈취하는 장면, 심지어 지역 경찰과의 비밀 거래까지 모두 USB에 담았다. 이걸로 정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항상 승리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승세. 그러나 정호는 곧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손흥민의 호텔방이 털렸고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아침 이 USB를 경찰에 전달할 거야. 손흥민이 지훈에게 말했다. 그때까지 조심해. 하지만 그날 밤 정호와 그의 패거리가 손흥민을 습격했다. 그는 겨우 도망쳤지만 이제 그들은 그를 사냥하고 있었다. 현재 골목길에 쓰러진 손흥민 앞에서 정호와 지훈은 대치하고 있었다. 경찰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정호는 분노에 차서 지훈을 노려보았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 그 축구 선수한테 우리 정보를 준 거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요. 정호가 지훈을 향해 다가서려 했지만 경찰이 골목에 들이닥쳤다. 백정호, 손 들고 일어서. 정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USB를 집어 손흥민에게 건넸다. 이제 끝났어요. 구급대원들이 손흥민의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경찰은 정호와 나머지 패거리들을 체포했다. 지훈은 증인으로서 경찰에 협조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 그의 다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의사는 큰 부상이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방 안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됐어? 손흥민이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정호 형과 다른 사람들은 구속됐어요. 경찰이 USB의 증거를 받고 많은 상인들이 이제 와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넌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도 중퇴했고 기술도 없고.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내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네가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도와줄 수 있어. 넌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냥 네 인생을 잘 살아. 그게 최고의 보답이야. 일주일 후 손흥민의 부상이 회복되고 있을 때 남천의 시장 상인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한 노인 상인이 말했다. 오랫동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이제 자유로워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지훈이에요. 그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지훈은 얼굴을 붉혔다. 그는 이제 새 옷을 입고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의 휴가는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의 팀 매니저였다. 손흥민, 큰일이야. 뉴스 봤어? 네가 갱단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 손흥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마세요. 이건 좋은 이야기예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긴장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훈이었다. 손흥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훈이 달려왔다.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언젠가 당신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지훈아. 3개월 후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연습을 마치고 막 나오려는 참이었다. 그때 그의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흥민, 남천에서 온 긴급 전화야. 백정호가 보석으로 풀려났대. 그리고 지훈이
손흥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훈이 어떻게 됐어? 그가 실종됐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대. 손흥민은 즉시 남천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을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정호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상인들에게 다시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경찰서에서 그는 담당 경찰관을 만났다. 백정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인인 한지훈은 어제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이 어디 있을지 아는 사람은 없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손흥민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여보세요? 축구 스타 정호의 목소리였다. 내 친구가 보고 싶다면 혼자서 옛 해운대 창고로 와. 경찰에 알리면 그 꼬마는 죽은 목숨이야. 손흥민은 경찰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다. 창고는 버려진 항구 근처에 있었다. 그곳은 어둡고 으스스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기둥에 묶인 지훈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손흥민 씨,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함정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호와 새로운 패거리들이 그를 둘러쌌다. 이번에는 그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이제 우린 공평해. 정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네 발이 다쳤을 때 날 이길 수 있을까? 손흥민은 서서히 그들을 둘러보았다. 1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지훈이를 풀어줘. 내 원수는 나야. 정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 평판, 내 세력, 모든 걸 잃었어. 이제 난 널 망치려고 해. 네 경력과 내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전의 싸움처럼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훈을 구해야 했다. 날 원하는 거라면 먼저 지훈이를 보내.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네가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정호는 부하 중 한 명에게 지훈을 풀라고 지시했다. 지훈은 풀려나자마자 손흥민에게 달려왔다. 가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손흥민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넌 이제 가서 경찰을 불러. 그리고 내가 내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해.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창고를 빠져나갔다. 정호는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손흥민은 몸을 낮추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시작하자. 정호는 처음으로 공격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손흥민은 민첩하게 피했다. 주변의 패거리들은 원을 그리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싸움은 치열했다. 손흥민은 축구선수로서의 민첩성을 활용해 초반에는 정호의 공격을 피했지만 점차 체력이 소진되기 시작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는 정호의 공격을 맞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정호는 승리를 확신하며 다가왔다. 이제 끝이야.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함께 들어온 것은 지훈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남천 주민들이었다. 상인들, 어부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정호야, 이제 그만해. 한 노인 상인이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정호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의 패거리들도 혼란스러워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났다. 그는 정호의 다리를 걷어차 그를 넘어뜨렸고 그의 무기를 빼앗았다. 네가 옳았어, 정호야. 이제 끝이야.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쳐 정호와 그의 패거리들을 체포했다.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지훈은 손흥민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난 혼자가 아니었어. 네가 있었으니까. 1년 후 남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해병에는 새로운 축구장이 세워졌고 그곳에서는 지역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손흥민 유스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지역 아이들에게 스포츠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아카데미의 젊은 코치 중 한 명이 바로 한지훈이었다. 손흥민은 친선 경기차 남천을 방문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지난 1년을 회상했다. 백정호는 이제 어떻게 지내?
손흥민이 물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가끔 그를 방문해요. 그도 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 너처럼.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흥민 씨, 제가 대학 입시에 합격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로 떠나요. 정말 기쁘다, 지우나. 내 미래는 밝을 거야. 두 사람은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물었다. 왜 그때 그렇게 위험을 감수했어요? 당신이 다쳤다면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나는 그저 옳은 선택을 했을 뿐이야. 남천의 바다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손흥민과 지훈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다.